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차갑게 말하며 이혼 동의서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누나 사업에 집중하려면 너랑 있으면 안 돼. 우리 식구들도 다 이혼하라고 한해위 자료는 없어. 신우이의 카페가 대박나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버렸습니다. 시가족은 쓸모없는 며느리라며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텅 빈 원룸에 혼자 남겨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1년 후 법정에서 3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전 시가족 앞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손맛입이에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신우이의 성공과 남편의 배신. 서연은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 카페가 또 상 받았대. 올해만 벌써 3번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건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언니. 대단하긴. 우리 민정이는 원래 머리가 좋았어. 너랑은 달라. 시어머니가 차를 받아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나 꼬박꼬박 가져와. 그게 내 일이지. 서연은 차를 탁자에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바빴을 텐데 왜 왔어? 민정이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얼굴도 뵐 겸요. 서연이도 있네.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민정이 서연을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 옆에 쿵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강남역 앞에 10번째 매장 계약했어요. 진짜 자리 끝내줘요. 시어머니가 민정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잘하니? 이제 우리 민정이 이름이 전국에 다 퍼지겠네.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 쪽을 힐끗 봤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1억 단위를 넘었어요. 다음 달엔 가맹점 문의도 받을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진짜.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우리 딸이 이렇게 커버렸네.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 서연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서연을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서연 씨는 요즘 회사 어때요? 아직 그 조그만 부서에 있어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언니.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민정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다니는 게 어디예요. 민준이 월급도 적으니까 서연 씨가 벌어야지. 서연의 손이 꼭 쥐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민준이가 회사 그만두고 민정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게 훨씬 낫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와주면 운영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회사도 안정적이고요. 갑자기 그만두면 너무 위험하죠.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정적은 무슨. 그깟 월급으로 언제 집 사니? 민정이 사업이 훨씬 커질 건데 그걸 왜 몰라. 민정이 벌떡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한테 직접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사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조건은 좋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민준이 불러서 얘기 좀 해야겠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나가고 시어머니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민준이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밀어줘. 알았지? 괜히 찬물 끼얹지 말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늦게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연이 물을 따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던데? 민준이 물을 단숨에 마시고 잔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누나한테 들었어. 나 회사 그만두고 누나 사업 도와주라고 하시더라. 서연이 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갑자기잖아. 지금 다니는 회사도 괜찮고 자리도 안정됐잖아. 민준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어. 누나 보니까 확실히 느꼈어. 돈은 사업에서 나는 거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사업 경험도 없잖아. 괜히 덤볐다가 망하면 어떡해. 민준이 일어서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누나가 다 도와줄 거라고. 괜히 걱정 끼치지 마. 서연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좀 생각해봐. 우리 지금 겨우 살고 있는데 그만두면 생활이 흔들려. 민준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야지. 네가 버는 돈으로는 답이 안 나오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퇴직금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그만둔 거야?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정리 다 했어. 내일부터 누나 사업 들어가.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퇴직금 돌려주면 될 수도 있잖아. 민준이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그리고 민준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 사업에 집중하려면 너랑 있으면 안 돼. 누나도 그게 낫대. 서로 편하잖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아, 제정신이야? 나랑 이렇게 살던 세월이 몇 년인데.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그냥 도장 찍으면 돼. 위자료는 없어. 서연이 서류를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일어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너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히기 싫거든.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준은 그런 서연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탁자 위에 이혼 동의서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자. 서연은 원룸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연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나 민정이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민준이 요즘 잘 지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하죠? 민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 이제 남이니까. 그냥 잘 사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서연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민정이 말했습니다. 참, 민준이 이사 명함 만들었어. 보기 좋더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요리대회 금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상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서연은 유명 요리학원 앞에 섰습니다. 학원장이 서연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시네요. 실력이 좋으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라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전문 과정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학원장이 웃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등록금을 내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학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칼을 잡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강사가 서연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연습했어요. 좋아해서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수강생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서연 씨 손놀림 보세요. 저렇게 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코지라떼 메뉴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정의 카페 메뉴판 사진을 보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단맛 위주, 식사 메뉴 부족, 젊은 층만 타겟. 서연이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대로 가면 돼. 개운한 맛, 속 편한 음식, 직장인 타겟. 서연은 노트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은행 대출 담당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많이 부족하신데요. 담보가 없으시잖아요. 서연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혼 위자료랑 제 예금 합치면 창업 자금 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권리금 내고 인테리어 하면 빠듯하실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하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코지라떼 본점 근처를 걸었습니다. 상가 중개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본점 근처 상가 보고 싶은데요. 중개인이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좋은 곳 있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상가는 코지라떼 본점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건물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요. 여기로 할게요. 중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자마자 결정하세요? 권리금이 비싼데요. 서연이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약서 쓸게요. 그날 밤 서연은 계약서를 들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정과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손맛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일주일 후 서연은 상가 열쇠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주방 위치, 테이블 배치, 인테리어 콘셉트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개운한 국물 요리, 퓨전 한식, 직장인들이 좋아할 메뉴. 서연은 노트를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새로 여시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외식 컨설턴트 정우입니다. 이 상권 분석하러 왔다가 공사 중인 걸 봤어요. 서연이 명함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네. 저 여기서 식당 열 거예요. 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가 좋네요. 어떤 메뉴 하실 건가요? 서연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퓨전 한식이요. 개운한 국물 요리 위주로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이 상권에 딱 필요한 메뉴인데요. 근처 코지 라떼는 단맛 위주라.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잡은 거예요. 정우가 서연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서연 씨?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선배예요. 요리 동아리에서 봤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서연이 정우를 다시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정우 선배님? 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서연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운명적인 재회. 정우가 서연의 노트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메뉴 구성이 정말 탄탄한데요. 혼자 다 계획하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리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준비했어요. 정우가 노트를 덮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에요? 코지라떼 본점이 바로 옆인데.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사연이 있으세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지라떼 사장이 제 전 시누이예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 시누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 사업에 합류하려고 저랑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요. 정우가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당을 여시는 거군요. 서연이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를 무시한 사람들한테요.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우가 명함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저 이쪽 전문가예요. 컨설팅 해드릴게요. 무료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서연 씨 요리 먹어봤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정우가 노트를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인테리어부터 잡아야 해요. 일주일 후 상가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연은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주방 설비를 확인했습니다. 정우가 도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방 동선 이렇게 바꾸면 효율적일 거예요. 서연이 도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요리 시간도 단축되겠네요.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제가 근처 맛집 알아요. 서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김밥 사올게요. 정우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밥은 무슨, 제대로 드셔야죠. 가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코지라떼 본점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저 사람이 전 남편이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지며 걸어왔습니다.
서연, 여기서 뭐해?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하러 가는 중이에요. 민준이 정우를 힐끗 보며 비웃었습니다. 벌써 남자 생겼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데 이러세요? 민준이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서연이랑 무슨 사이야? 서연이 민준의 팔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비켜요. 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새 출발한다면서? 근처에서 뭐 한다던데? 서연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식당 열 거예요. 바로 여기 근처예요. 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여기서?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보게 될 거예요. 제 손맛이 어떤지. 민준이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누나 가게 옆에서 장사한다고 되는 줄 알아? 정우가 민준의 손을 내렸습니다. 손 치우세요. 예의 없게. 민준이 정우를 노려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고 봐. 누나한테 다 말할 거야. 민준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걸어갔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정우가 식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요. 밥 먹고 대책 세워요. 그날 저녁 민정은 코지라떼 본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민정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민준이 책상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여기 근처에 식당 연대. 우리 바로 옆이야. 민정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까 봤어. 남자랑 같이 있더라. 우리 견제하려는 것 같아. 민정이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가 요리를 할 줄 알긴 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던 애가 뭘 알겠어. 그냥 허세 부리는 거야. 민정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봐. 상가 위치 알아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누나. 다음 날 민정은 직원 2명을 불렀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근처에 식당 연대. 메뉴 파악해.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민정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인 척하고 가봐. 준비 과정 다 찍어와. 직원들이 나가고 민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코지라떼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네가 감히. 민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의 식당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정우가 메뉴판 시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면 어때요? 서연이 시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정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개업일은 언제로 잡을까요? 서연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초로 할게요. 시식회는 그 전주에 하고요.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시식회 초대할 사람들 리스트 만들어 볼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여시는 거죠? 서연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2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뉴는 어떤 걸 하세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운한 국물 요리 위주예요. 퓨전 한식이요. 2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정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코지라떼 직원 아니에요? 서연이 창밖을 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민정 언니가 보낸 거예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알면서 메뉴 알려준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요. 궁금하게 만들려고요. 정우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서연 씨. 전략가네요. 서연은 창밖의 코지라떼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희망의 시작.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상인이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새로 가게 여시나 봐요. 눈이 다르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문 열어요. 상인이 가장 싱싱한 채소를 골라 봉투에 담았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손이 야무져. 서연은 재료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정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식회 준비 도와드리려고요. 오늘 메뉴 테스트 하시잖아요. 서연이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정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뭐요? 저도 기대돼요. 서연 씨 요리. 서연은 주방에 들어가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빨라지고 재료가 균일하게 썰렸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실력자세요. 서연이 냄비에 육수를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물이 핵심이에요. 개운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야 해요. 정우가 냄비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서연이 비법 양념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정우가 그릇을 가져와 국물을 받았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서연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정우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운하면서도 감칠맛이 엄청나요. 이건 진짜 줄 서서 먹을 맛이에요.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정우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식회 때 미식가들 초대할게요. 제 지인들이요. 서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스러운데요.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맛이면 문제 없어요. 자신 가지세요. 사흘 후 시식회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정우가 초대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유명 음식 블로거, 외식업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정우가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청년 대표 서연 씨예요. 오늘 특별한 메뉴 준비하셨어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개운한 해장 국물에 퓨전 토핑이 올라간 요리였습니다. 한 블로거가 숟가락을 들어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물이 예술인데요. 다른 손님들도 연신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이 깊은 맛은 어떻게 낸 거죠? 서연이 주방에서 나와 설명했습니다. 전통 육수에 퓨전 재료를 더했어요. 속 편한 맛을 추구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대표님 개업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투자하고 싶어요. 서연이 놀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맞죠? 제 말이 맞았죠?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 실력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민정은 직원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식회 했대요. 반응이 엄청 좋았대요. 민정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직원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블로거들이 이미 서연의 식당을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달 최고의 맛집 예약이라고 쓰여 있어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업도 안 했는데 벌써?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집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와. 30분 후 민준이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누나? 민정이 휴대폰을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저것 좀 봐. 서연이가 뭐 했는지. 민준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민정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너무 얕잡아 봤어. 민준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 의자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켜봐. 개업하면 직접 가볼 거야. 일주일 후 청년의 개업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정우가 와서 마지막 점검을 도왔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했습니다. 떨려요.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서연 씨 실력 믿어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서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점심시간 되면 올 거예요. 12시가 되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2명,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뛰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요리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맛 뭐예요? 국물이 진짜 개운하네요. 여기 대박 맛집인데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1시가 되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정신없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서빙을 도왔습니다. 손님 6분 더 들어오세요. 서연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줄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물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첫날 대박이에요. 서연이 물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꿈 같아요. 정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매출 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서연이 계산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정우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서연 씨니까요.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큰일이야. 여기 손님 진짜 많아.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청연의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빛나는 순간 개업 1달이 지났습니다. 청연 앞에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홀을 관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저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정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 정도만 더 기다려주세요. 손님들은 불평 없이 기다렸습니다. 청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서연이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 2명이 서연을 도와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재료 떨어질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 가서 2배로 주문할게요. 영업이 끝나고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정우가 옆에 앉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최고 기록이에요. 서연이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연 씨 실력이니까요. 서연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다 서연 씨 힘이에요.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 직접 보고 싶어서.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이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판 줘봐. 서연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민정이 메뉴판을 훑어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가격이 싸네. 이걸로 남는 게 있어?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되고 있어요. 민정이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주세요. 대표 메뉴라며?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가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민정을 주시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분 후 서연이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요리였습니다. 민정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릇이 금방 비었습니다. 민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이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나랑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연이 민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저는 제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민정이 지갑을 꺼내 돈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두고 봐. 네가 얼마나 버티나. 민정이 나가고 정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한 달 후 한 방송국 PD가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PD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PD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맛집 프로그램 촬영하려고요. 청년이 요즘 대세잖아요. 서연이 명함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저희 가게를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촬영 가능하세요? 서연이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정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연이 PD에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촬영 날 청년은 카메라와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MC가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표님, 창업 계기가 뭐예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죠. MC가 고개를 끄덕이며 요리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와, 이 맛 정말 끝내주는데요. 이 개운한 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에요. 하지만 정성과 진심이 가장 큰 비법이죠. 촬영이 끝나고 PD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 나가요.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정우와 함께 TV를 보며 떨렸습니다. 떨려요.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나올 거예요. 화면에 청년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인터뷰와 요리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MC가 감탄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청년 앞에는 개업 때보다 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정신없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주방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 투자자들이 찾아왔어요. 서연이 불을 줄이고 나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직영점 확장 투자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직영점이요? 한 투자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이 브랜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전국 체인 가능해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받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투자자들을 봤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투자자들이 나가고 서연은 정우를 안았습니다. 선배님, 저 꿈꾸는 거 아니죠? 정우가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서연 씨가 만든 현실이에요. 그날 밤 민정은 코지라떼 본점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우리 점심 매출 반 토막 났어. 민정이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 알아. 청년 때문이잖아. 민준이 책상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막아야 해.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망해. 민정이 의자를 돌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청년의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번째 실현. 서연은 청년 1번째 직영점 오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우가 인테리어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강남점은 본점보다 규모를 키워야 해요. 서연이 도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주방도 넓게 잡고요. 문이 벌컥 열리며 직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청년 바로 옆 상가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코지라떼에서 새로 낸 식당이래요. 우리랑 메뉴가 똑같대요. 정우가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절이에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뒤따라갔습니다. 청년 옆 상가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준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서연이네. 옆집 구경 왔어?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준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정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메뉴 표절은 불법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표절? 증거 있어? 비슷한 메뉴쯤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서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니가 시킨 거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누나 머리 정말 좋더라. 내 가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서연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겁하게 이러지 마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겁? 이게 바로 사업이야.
넌 몰라도 돼. 정우가 서연을 말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청담이 문을 열었습니다. 큰 현수막에 오픈 이벤트 광고가 걸렸습니다. 가격은 청연보다 1,000원 쌌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청담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청담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단골 손님들은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청연 앞줄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손님 절반이 청담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40% 줄었어요. 정우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담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할인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청연에 와서 불평했습니다. 여기 원조 아니라면서요? 청담이 원조래요.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시작했어요. 손님이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청담이 더 싸던데. 거기 갈래요. 서연은 주방에 들어가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따라 들어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정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적 대응이요. 증거 모으면 돼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먼저 상담받아요. 다음 날 서연과 정우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메뉴 구성이 거의 동일하네요.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가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1달, 늦으면 2달이요. 먼저 내용 증명 보내고 반응 보죠. 서연이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일주일 후 민정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민준이 옆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분리할 수도 있어. 민정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내가 알아서 할게. 민정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청담 앞에는 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원조 맛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현수막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건 너무해요. 정우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청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서연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사 잘 되나 보네. 우리 민준이랑 민정이 힘들게 하더니.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송 취하해. 민정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잘못한 건 언니예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참아. 옛날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제 와서 참으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못된 것이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정우가 안에서 나와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만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우를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봐. 너희가 어떻게 되나.
문이 닫히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봤습니다. 선배님이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정우가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도 서연 씨 없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함께해요. 서연이 정우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청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서막.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연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잘 될 거예요. 복도 저편에서 민정과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민정이 서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법정까지 오다니. 집요하네. 서연이 민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죠.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권리? 음식 메뉴에 무슨 권리가 있어? 서연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메뉴 구성과 조리법, 상호까지 모방한 건 명백한 부정 경쟁 행위입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증명해 보시죠. 조정실에 들어가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듣겠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청연은 작년 5월에 개업했고 청담은 올해 4월에 개업했습니다. 메뉴판을 비교하면 구성이 80% 일치합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한식 메뉴는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죠. 서연의 변호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피고 측 직원이 청연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개업 전에 말이죠.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사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정보 수집으로 보이는군요. 민정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시장 조사 차원이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방장을 스카우트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와. 2배 줄게. 레시피만 알려주면 돼.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영업방해네요.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민준이 혼자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 민정을 놀라 쳐다봤습니다. 누나? 민정이 민준을 외면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정은 결렬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정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합의하자. 서연이 민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민정이 가방을 열어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소송 취하해. 5천만 원이야. 서연이 수표를 밀쳐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니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민정이 이를 갈며 수표를 집어넣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서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사흘 후 한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유명 카페 체인 전직 가족식당 표절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서연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담의 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표절 가게 절대 안 가요. 원조를 괴롭히다니 최악이네요. 코지 라떼도 이제 안 갈 거예요. 민정은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가맹점주들이 항해 전화 폭탄이에요. 이미지 때문에 매출 떨어진대요. 민정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홍보팀 불러.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담 앞에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반면 청연 앞에는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청연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응원해요. 꼭 이기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유명 음식 평론가가 청연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직접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평론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이 깊은 맛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평론가는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긴다. 청연에서 느낀 진심의 맛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청연의 예약은 한 달치가 꽉 찼습니다. 서연은 매출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요. 정우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진실은 이기니까요. 일주일 후 청담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 철거 현장을 지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표절한 가게 망한 거 당연하지. 민준은 청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과 줄 선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본사 회의실에서 가맹점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매출이 30% 떨어졌어요. 본사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주세요. 민정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가맹점주들이 나가고 민정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가 완전히 망했잖아. 민정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청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소송 취하해줘. 서연이 놀라며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옷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완전히 망했어. 민정이도 힘들어. 제발 용서해줘.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를 쓸모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전 제 길을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과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연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서연을 축하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우가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청년의 승리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닫혀있는 청담의 어두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 강남점이 성황리에 오픈했습니다. 서연은 새 매장 앞에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은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올해 안에 5개 직영점을 더 열 계획입니다. 기자들이 열광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감독했습니다. 국물 온도 확인하세요. 딱 적당해야 해요.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점심시간이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졌다. 네가 대단하다는 걸 인정한다. 미안했어. 서연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코지라떼 본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 절반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민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나 어떻게 해? 민정이 상자를 들어 올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알아서 해. 나도 바빠. 민준이 당황하며 민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까지 나를 버려? 민정이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모든 걸 망쳤잖아. 이제 각자 살아. 민정은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청년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이력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일자리 좀 구하려고. 설거지라도 할게. 서연이 이력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자리 없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먹고 살아야 해. 빚도 많아. 서연이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일어나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주방에서 나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힘들었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2달 후 청년은 전국에 10개 직영점을 냈습니다. 서연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MC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진심을 담는 거죠. MC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요? 서연이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 진짜 가치를 발견했죠. 방송이 끝나고 서연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연이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선배님 고마워요. 항상.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선배님, 정우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옆에서 지킬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정우가 일어나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석 달 후 서연과 정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서연이 홀로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우가 서연을 맞이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서연과 정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한 하객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청연 해외 진출 계획 있으세요? 서연이 정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쯤요. 하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저녁 무렵 서연과 정우는 청연 본점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었죠. 정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축하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서연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청연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갈 겁니다. 민주는 설거지를 멈추고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야, 설거지나 해.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작은 사무실에서 제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청연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기사를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연 광고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청연에서 느끼는 진짜 손맛.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TV를 껐습니다. 1년 후 청연은 해외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정우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현지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서연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대표 되겠는걸요. 서연이 정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 정우가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새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청연이라는 간판이 이국 땅에서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때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내 손맛을 보여줬어.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청연은 계속 빛을 발하며 나아갔습니다. 서연은 결국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시가족은 서연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 서연은 정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연처럼 자신의 가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진심과 노력이 결국 진짜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서연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서연처럼 자신만의 손맛을 찾아 당당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